자, 그 다음 4단원. 4단원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래. 우리 1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서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지? 독서의 목적은 나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야. 그리고 작가한테 빙의를 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걸 까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좀 더 딥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여러 가지 갈래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독서의 그 목표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보통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치를 나에게 내면화하는 독서는 무엇일까? 자, 이거는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에. 그치? 먼저, 나는 누구인가? 자, 4단원. 어른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는 왜?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가 녹아있으며 평생을 두고 성찰하여 깨달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 간접 경험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작가에게 빙의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아니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비판적 수용이고, 어쨌든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때의 시대, 그리고 그 작가가 성찰하고 깨닫고 한 내용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이제 나한테 닥치게 되면 그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나도 생각을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고, 이런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다고,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세계관, 삶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생산된 글을 읽으면서 관습, 독서 문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 이런 걸 간접 체험,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 봅시다. 인문은 뭐야? 인문은 철학이야, 철학. 인문 분야. 자, 제재는 뭐라 그랬지? 주제를 포괄하는 큰 주제라 그랬어. 큰 소재라 그랬어. 자, 인문학적 세계관,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자, 인문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문이지. 자, 인문.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글이야. 철학, 역사학, 신학, 심리학 등에 관한 글. 인간과 사상의 문화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치, 의미를 밝히고 사유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유는 뭐야? 생각이야. 이러한 글들은 대체로 절대적인 해답이 찾는 건 아니야. 왜? 절대적인 해답이 없거든. 그냥 다양하고 풍부하게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는 것을 지향하지. 지향은 이제 무언가를 방향성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고, 반대말 지향이야. 헷갈리지 마. 따라서 인문 분야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주관, 통찰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이건 내가 까는 거지? 까면서 읽는 거야. 비판적 수용.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읽는 것이 좋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또한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으며 읽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글, 이것도 저기로 해봅시다.
자, 나는 누구인가? 쌤은 나는 참고로 암이야. 방탄 팬. 방탄 노래 중에서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노래가 있어. 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라고. 참고로 6월 10일 날 앨범 나온대. 자, 나는 누구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있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대.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결국엔 뭐야? 칸트가 맨 처음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철학의 문제는 세 가지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논리학 강의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귀결, 그 근본적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귀결이라고 하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들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래.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대.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너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알면은 아, 나도 알 수 있구나. 이럴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인간과 자신은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대. 인간, 표면적으로는 인간이야. 그렇지만 그 안에 더 딥한 곳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을 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서 나를 아는 게 결국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시간적 흐름이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칸트에서 하나 더 발전시킨 게 아니야.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더 먼저 나왔거든. 어쨌든 논제가 인간이냐 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뭔가 정확한 해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옛날 사람들은 둘러싼 자연환경, 우주, 인간과 자연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걸 신본주의라 그래. 신을 근본으로 보는 것,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한 학문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였다. 먼저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사유, 철학다운 사유, 이제 지동설, 천동설 막 이런 거 천체를 연구하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뭐 이런 연구를 했어. 1세기, 100년이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돼서야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 궤변은 헛소리야, 헛소리.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장난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히 큰 딥한 여기 깊은 이야기가 안 됐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치? 내가 생각을 해야만 신에 대해서 사유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나야.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데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내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결국 나가 누구인가 아는 것.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건 진짜 중요해.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치? 우리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점차점차 쌓아나가야 돼. 근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사적인 거야. 나는 뭐야? 연구 대상이 아니야. 나는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왜? 나는 그냥 나니까. 뭔가 획일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야. 뭐 굉장히 객관적으로 무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나가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뇌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 나를 그래서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대상 특정이 힘들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왜? 외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그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 나를 대상화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다. 휴먼,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인가? 라는 질문도 되지. 사르트르도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의식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딘가에 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사르트르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의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결국에는 나가 이거를 다 나한테 이제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그 본질적인 나가 있는데 이걸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 내성은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내성으로 보는 나는 굉장히 나에서도 굉장히 단편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가 본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철학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자신을 늦게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거는 모두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무슨 소리야? 나를 아는 방법. 보통은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활용을 알고 그 위에 주변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반대로 주변을 알아야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질적인 개념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발견을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바라봐야 돼. 부번은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왜? 나는 상대적인 거니까. 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기본적인 거는 다 뭐야? 내가 있고 그것과 관계되는 너 혹은 그것 사물이냐 인간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는 너와 관계를 맺는 나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상대적인 거야.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나는 너와의 관계로 존재하고 나는 그것과의 관계로서 존재를 해. 나아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야. 그것.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는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야. 나의 모든 부분이 모든 그 물질적인 것과 관계를 맺을 순 없어. 난 그냥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 나지 나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야.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게 나의 본질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그치?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않아. 한계가 있어.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엔 나는 그것과 존재할 때 절대성이 있어 없어? 절대성이 없어. 왜? 내가 그것.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소유하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이 이거를 소유하게 되면 그거의 소유권은 바뀌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나에게 있는 절대성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소유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랑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이게 그냥 일처리용으로 기능인이라면 3인칭으로 인격이 아니고 3인칭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인간일지라도 그냥 3인칭 그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나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뽑으면 돼, 내 자리. 그치? 나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야. 국어 선생님 나 말고도 세상에 널리고 깔렸어. 니네들은 나 마음에 안 들면 나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 갖다 쓰면 돼. 그건 기능인으로서의 나야. 그치? 그치만 인간적인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자, 국어 선생님 얼마든지 때려치고 바꿀 수 있어. 그렇지만 한결쌤이 만약에 국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칠 수 있지. 바꿀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한글쌤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 사람으로서 나를 바꿀 수 있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자,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는 것이 거기에 돼 있다. 그리고 나도 한결쌤을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예비 남편으로서 한결쌤을 가르칠 순 없어. 왜냐하면 나도 한결쌤도 하나의 서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서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 차등, 이제 동등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로서 동격 관계, 같은 그 맥락에 있는 관계야.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야. 그때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너와의 관계를 봐야 돼.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직책 또는 기능으로만 만나는 것이며 대신한다 해도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업무적 관계는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야. 3인칭 관계지.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달려나왔어. 아이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 정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 같은 인격체로서의 만남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이야. 뭐가 더 딥하다, 뭐가 더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차원이 달라.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야. 인간의 지식은 그냥 인간이라는 3인칭. 쟤는 인간이야. 인간이란 것은 일단 보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론적,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인간은 팔다리가 달렸어. 머리가 달렸어. 머리카락이 달렸어. 객관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거는 사실이야. 그치? 그렇지만 나에 관한 지식은 객관적이지 않아. 좁은 의미로 지식도 아니야. 그치? 내가 너를 아는 것, 네가 나를 아는 것, 그게 객관적 지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거는 관계성이지. 지식 이상, 지식을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실보다는 감성에 가까운 거겠지.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 혹은 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뭐야? 결국에는 너야.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자, 의문형으로 끝내면서 이제 여운을 주고 있어.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얘는 논설문이야. 논설문은 뭐야? 주장하는 글이지. 교훈적, 철학적, 그리고 예시를 들고 있어. 뭐 직장인 A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 관계를 보면은 찾을 수 있다. 자, 여러 철학자, 칸트, 소크라테스, 뭐 탈라스 뭐 다 나오고 있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둘 이상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치? 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이런 게 질문을 던지며 글을 끝맺으면서 주제를 독자에게 스스로 대입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이거는 여운도 남기면서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 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자연에서 점차 인간으로
으로 갔단 말이야.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은 뭐야? 너와의 관계, 그것과의 관계. 그것에서 우리는 팩트를 알 수 있고 너라는 관계에서 나의 본질을 알 수 있어. 진정한 나의 의미는 어디서 온다? 너와의 관계에서 온다. 그치?